안녕하십니까. 베스핀 글로벌 코리아를 총괄하고 있는 장인수입니다. 크라우드 업계의 연례 행사로 자리 잡은 크라우드 2022년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992년 한국 오라클에서 시작해서 팀엑스 데이터, 팀엑스 소프트, 핸디소프트와 인젠트를 거쳐 지금의 베스핀 글로벌까지 30년간 IT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IT 산업의 많은 변화를 지켜봐 왔지만 지금처럼 혁신적인 변화를 맞이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 인터넷 붐이 불던 1990년대 초반을 넘어서는 크라우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베스핀 글로벌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베스핀 글로벌은 종합적인 멀티 크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MSP 기업입니다. 해외와 국내 크라우드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고객에게 서비스합니다. AWS, 구글 클라우드, MS 애저, 알리바바, 화웨이 등 해외 크라우드 플랫폼과 네이버 클라우드, 카카오, 아이클라우드 등 국내 클라우드 플랫폼까지 모든 클라우드 플랫폼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어떤 클라우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여러분이 클라우드를 클라우드답게 쓰도록 돕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동화된 서비스로 모든 기관 및 기업들이 클라우드 IT의 가치를 누릴 수 있게 만들려 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클라우드 도입 및 운영, 배포, 애플리케이션 관리, 비용 관리, 보안, 거버넌스 컨설팅 등 수많은 일을 합니다. 고객들이 직접 CSP와 일을 한다면 직접 내부에서 소화해야 하는 업무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글로벌 8개국에 12개의 오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고객은 3천여 개 이상이며 세계적인 수준의 강력한 크라우드 전문가 900여 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전문가를 많이 보유하고 있구나 하실 텐데요. 사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국내 기업 및 기관들은 이제 막 크라우드 도입을 시작했고요. 기존 시스템을 쓰고 있다가 클라우드로 100% 전환한 국내 기업은 영에 아예 없습니다. 클라우드 전문가들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도 똑같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 막 크라우드 도입을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클라우드 전문가의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넘쳐나는데 공급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번 강연 요청을 받고 어떤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지 생각이 많았는데요. 우선 클라우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부터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업계를 넘어 대중에게까지 클라우드 시장의 유망함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시장은 500조, 1000조로 규모 면에서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시장의 한 축인 MSP 시장 역시 연내 7조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IT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클라우드 시장이 주목을 받는 걸까요? 바로 모두가 알다시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때문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클라우드 인프라를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기업의 운영 방식과는 다른 클라우드라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클라우드는 인터넷으로 연결된 거대한 컴퓨터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만큼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올려두고 사용할 수 있죠. 클라우드가 만든 디지털 세상에서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바로 데이터입니다. 클라우드로 인한 IT 인프라 비용의 절감으로 데이터 수집의 장벽이 낮아져 수많은 데이터를 숨쉬듯 모을 수 있게 되었죠. 활용처를 생각하고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하면 늦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모은 뒤 분석을 통해 활용 방법을 창출하는 것이죠. 때문에 임원들은 기업의 돈의 흐름을 꿰뚫고 있듯이 자사 데이터의 양과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만들고 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는 기업은 시가총액 상위를 달릴 테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도태될 것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데이터들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물들이 인터넷과 연결되면서 스마트 기기가 되고 엄청난 데이터들이 발생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담고 처리하고 가공하고
활용하는 것이 클라우드와 IT가 결합되는 모습입니다.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그런 것들이죠. 클라우드 세상이 얼마나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급격한 성장 그래프를 보시죠. 올해 전 세계 퍼블릭 클라우드 매출 예상액이 586조 원인데 4년 뒤인 2025년에는 무려 168%가 성장해 989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 산업이 이렇게까지 거대한 규모로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쿠팡, 잔디 등 모두 요즘 인기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들의 공통점은 바로 클라우드에서 운영된다는 것인데요. 이 중에는 처음부터 클라우드에서 시작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업들도 있고요. 클라우드를 도입해 변신은 꾀한 기업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든지 분명한 것은 모든 기업이 클라우드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들의 공통점은 모두 클라우드 위에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안에 온갖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것처럼 클라우드 위에서 무한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왜 클라우드로 이동하는 것일까요? 고객 만족, 바로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함입니다. 고객의 니즈를 더 빠르고 더 세심하게 파악하고 수요를 예측하고 고객이 잠재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손쉽게 제공해 주는 것이죠. 빠르게 파악해서 빠르게 상품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왜 기존 서버 시스템에서는 달성하지 못하고 클라우드에서는 이룰 수 있는 것일까요? 자, 기존 서버 시스템은 확장과 유연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물리적 서버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큰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가고요. 주기적으로 교체도 해주어야 합니다. 인프라를 확장할 때도 장비를 구매하고 세팅해야 하는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러다 보니 급격하게 접속자 수가 증가하면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고요. 있는 서버 벌 수도 없으니 서버 총량을 줄이는 다운사이징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클라우드는 저렴하고 빠르고 민첩하고 확장과 축소가 쉽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만 있다면 사용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접속자가 급격히 증가했을 때도 쉽게 빠르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접속자 수가 줄어든다면 클릭 몇 번으로 다운사이징도 할 수 있고 서버 수명이 다 되었다고 교체할 필요도 없습니다. 클라우드의 장점을 10분 활용해 빠른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인데요. 예전처럼 오랫동안 제품을 기획하고 개발하여 시장에 출시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능을 만들고 시장에 출시하여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 계속 제품을 고도해 나가는 스타트업 방식의 개발 프로세스를 도입한다는 점입니다. 즉, 오늘 고객이 어떠한 기능을 요구하면 내일 그 기능을 개발하여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선수 필승, 승자 독식입니다. 혁신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모든 기업은 클라우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기술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빠르게 서비스에 반영하고 애플리케이션을 하루에 수백 번씩 소스 코드를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앱의 특정 기능을 사용자들이 많이 쓴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그 기능은 더 잘 쓰도록 UI를 변경하거나 또는 이벤트를 걸거나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잘 안 쓰는 기능이 있다면 그 부분에 오류는 없는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찾아서 서비스에 반영하면 됩니다. 그 앱의 소스 코드가 하루에도 수백 번은 배포되어야 합니다.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예요. 그리고 쏟아지는 데이터를 끊임없이 저장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바로 클라우드인 것입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와 유연성이 궁극적으로 실패 비용의 절감으로 귀결됩니다. 기업은 많은 시도를 해야지만 발전할 수 있는데 매번 실패를 반복한다면 그 기업은 성장의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에 따르는 비용 소모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기업용 서버 한두 대만 구축해도 몇 천만 원에서 억은 쉽게 오가니 초기 비용이 만만치 않죠. 그러기에 신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온갖 리서치와 평가, 예측, 인력 탐색 등 수많은 사전 준비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실패 비용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정도로 확 줄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것 한두 번 시도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기업과 수십 번의 시도를 하는 기업 중 어디가 성공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업인 스타트업들이 근래 유례없는 속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도 클라우드 사용 확대로 실패 비용이 줄어든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 클라우드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클라우드 세상에서 어떤 기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기 그 답이 있습니다. 바로 SaaS입니다. SaaS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운영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소프트웨어를 일회성으로 설치하거나 구입하지 않고 매달 일정 비용을 내고 구독해 사용하는 것인데요. SaaS 소프트웨어는 고객의 의견을 반영해 수시로 업데이트가 가능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보았던 클라우드 성장 예측 그래프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을 보시면 전체 클라우드 사업 부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SaaS입니다. 3분의 1이 넘는 3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쭉 1위를 유지합니다. 흔히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측하는데요. 진실은 SaaS 시장이 가장 큽니다. 그럼 국내는 어떨까요? 국내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중이 더 높습니다. 전체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에서 42.2%로 파스, 이아스, 보안 시장을 제치고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SaaS 소프트웨어는 기존의 라이센스 기반 소프트웨어와 무엇이 다를까요? SaaS 소프트웨어는 구독 방식으로 미리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기간의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지불합니다. 흔히 한 달 과금 정책을 사용합니다.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계정만 있다면 다양한 기기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목돈을 들여서 기기당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액세스 기반이니 외부에서 등록된 다른 기기로 접속해도 비용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편리합니다. 그럼 SaaS만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별도의 설치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니 비용도 합리적입니다. 월 구독료가 라이센스 비용의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어 사용이 자유롭습니다. 회사 네트워크망 안에서만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빠른 업데이트를 자랑하기 때문에 항상 최신 버전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안에도 적용되는데요. 최신 보안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aaS를 개발 운영하는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리가 동반되기 때문에 운영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운영 비용 자체가 SaaS 구독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비즈니스에는 어떤 이점을 가져다 줄까요? 먼저 상품을 손에 들고 물리적으로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전 세계 고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수익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 있을 테지요? 그리고 구독 기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수익을 창출합니다. 항상 최신 업데이트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사용자에서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죠. IT 인프라 비용도 구독료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합리적인 최적화된 비용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포브스에서 왜 기업이 SaaS 개발에 나서야 하는지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기업의 SaaS 도입을 여러 가지 요인을 제시하며 긍정했는데요. 손쉬운 통합 연동, 최신 보안 상태 유지, 확장성, 협업 및 접근성, 고객 친화적 업데이트 스케줄, 안정성 및 신뢰도, 생산성 등을 내세워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SaaS 도입 또는 전환에 성공한 사례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 비즈니스는 SaaS를 구매해 사용하는 기업과 SaaS를 개발해 판매하는 기업으로 나뉠 것입니다. SaaS 개발 기업도 다른 파트에서는 유용한 SaaS를 구독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부에서 개발해 사용하는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
보수적인 금융권에서도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OT 사스의 도입 소식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은행이 JP모건이 핀테크 기업 소트머신이 개발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뱅킹 시스템을 사스로 이용해 은행의 계정계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기로 한 것입니다. 은행의 데이터가 아닌 핵심 시스템을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로 운영한다는 것은 보안을 중요시하는 금융권의 매우 혁신적인 발걸음입니다. 국내에서도 금융 사례가 있습니다. SC제일은행은 저희를 통해서 MS 애저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금융 업무의 핵심인 계좌 개설, 입출금, 이체, 송금 등 고객 거래 데이터를 다루는 영역인 금융거래 시스템의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클라우드 운영 관리는 옵스나우를 사용합니다.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 혁신에 한 걸음 다가가는 것입니다. 사스 개발 사례의 첫 번째는 바로 성공적 사스 전환의 대표주자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4년 수익의 80%를 차지하던 MS 오피스 상품을 사스로 완전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2016년에는 B2B 업무 협업 툴 팀즈를 출시했습니다. 처음 출시 시점에는 슬랙이라는 시장이 강자가 있었지만 지금은 데일리 사용자가 1억 5천만 명을 돌파하며 MS의 대표적인 업무 협업 툴로 거듭났습니다. 2020년에 팀즈 매출은 무려 700%를 증가하며 68억의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어도비입니다. 어도비는 다양한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출시하며 라이센스 비용으로 어마어마한 매출을 일궈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닥치자 라이센스 구매 비율이 현저히 떨어졌고 매출은 20% 하락했습니다. 직원의 8%를 해고하기에 이르렀죠. 때문에 어도비는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사스로 전환하기로 계획한 뒤 3년에 걸쳐 모든 상품을 사스로 전환했습니다. 10년이 지난 2021년 연 매출은 5배 성장한 19조 원을 기록했고 구독 기반의 안정적 수입원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베스핀 글로벌도 클라우드 운영 관리를 자동화할 수 있는 사스 상품 옵스나우를 개발했습니다. 클라우드 운영 관리 비용, 개발, 보안 전 영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리고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헬프나우와 모든 IT 인시던트 알람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얼런나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옵스나우 고객사는 2천여 곳을 달하며 그 중에는 MSP 기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스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사스 전환을 고려할 때 스스로에게 해야 하는 질문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프트웨어의 성격과 비즈니스의 모델이 구독에 적합한지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쟁 업체와 시장의 많은 플레이어들이 이미 사스로 전환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경쟁력 있는 가격 전략을 책정했는지 또 사스 전환을 위해 올바른 기술 스택을 선택할 전문가가 있는지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스 제품을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지 잡문해 보아야 합니다. 베스핀 글로벌은 자체 사스 상품인 옵스나우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려 3천여 곳 고객사에 클라우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옴으로써 기술력과 경험, 노하우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사스 전환 솔루션을 출시했습니다. 사스 상품화 과정부터 사업 모델 발굴 및 마켓 출시 전략까지 사스 전환 관련 모든 서비스를 총체적으로 제공합니다. 베스핀 글로벌의 사스 전환 솔루션 사례로 브룽 TMS가 있습니다. 브룽 TMS는 클라우드 기반 운송 관리 시스템입니다. 메시코리아의 배송 현장 데이터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개발된 통합 물류 관리 사스로 최적화된 배차 및 배송 경로를 빠르게 제공합니다. 메시코리아는 보유하고 있는 물류와 운송 관리 기술력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사스 상품을 개발해 TMS 사스 시장에 진출하고자 했습니다. 사스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를 어떻게 사업화하고 운영해야 할지 또 마케팅, 영업 등 비즈니스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브룽 TMS 상품 고도화와 시장 진출 과정에 전문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스 상품화 과정부터 사스 모델 발굴, 고투마켓 전략까지 다방면으로 지원을 한 것이지요. 그 결과 메시코리아는 브룽 TMS를 성공적으로 상품화할 수 있었고 이젠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앞으로는 각 산업에서 무궁무진하게 사스 기업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자동차 사스, 배터리 업계의 사스, 바이오, 유통 물류, 선박 항구 등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사스 기업들이 나타나 성장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사스 전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지금 앞으로 소프트웨어가 접목된 MSP 기업과의 협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스핀 글로벌은 모든 기업들이 클라우드 IT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 숙제를 가장 잘 풀 수 있는 파트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